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는 9일 광주청사에서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지원 조직인 전남 광주 반도체 산업지원단을 출범했습니다. 지원단은 반도체 산단 조성과 관련한 인허가와 전력 용소 등 기반 시설 구축, 기업 맞춤형 지원을 총괄합니다. 또 정부와 기관, 기업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역할도 맡습니다. 이번 출범은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부지로 광주 군공항을 확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민영배 시장은 지원단이 사업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해 반도체 산단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에 약속했던 정부의 20조 원 규모 재정 지원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신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남 광주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 최초로 통합을 이뤄냈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을 목전에 둔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지원 규모나 내용이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앙정부의 긴급한 재정 지원이 차질을 빚을 경우 통합 지방정부가 막대한 빚더미에 앉을 수 있다며 정부가 쓰임새를 제한하는 이른바 칸막이식 예산이 아닌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속히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HD 현대사모 노사가 2026년 단체 교섭 상견례를 갖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HD 현대사모 노사는 9일 사내지원관에서 김재일 사장과 김백성 노동조합 지회장 등 노사 교섭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본급 인상과 정년 연장, 임금 피크제 폐지, 영업이익 대비 30% 수준의 성과급 지급 등 핵심 요구안을 놓고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노사 양측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 조합원과 회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정 보고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동욱 전 전남도의회 의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는 9일 허위 내용을 담은 의정 보고서를 제작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의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의정 보고서 내용의 경우 현안에 관심 있는 지역민이라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었고 다만 보고서를 회수해 경선 등에 미친 영향이 적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순천의 국립의대 설립이 확정됐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의정 보고서를 제작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순천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순천소방은 9일 새벽 3시 10분쯤 덕암동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했으며 산모와 신생아, 조리원 관계자 등 50여 명이 인근 교육실과 밖으로 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리원 관계자에 의해 불이 진화되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목포문화연대가 민형배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인수위원회에서 제안한 대학본부와 의대는 목포, 대학병원은 순천에 배치하는 절충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목포문화연대는 9일 성명을 내고 의대와 대학병원은 교육과 진료가 연결된 불가분의 공동체라며 정치적 타협을 앞세운 분리구상은 의학교육의 원칙을 무시하고 서남권의 심각한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국립의대 설립 취지를 저해하는 졸속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병원 없는 의대는 껍데기에 불과해 실질적인 의료 효과가 왜곡될 수 있다며 민영배 시장은 분리 배치안을 즉각 철회하고 36년 지역 염원인 국립의대와 대학병원을 목포에 동시 설립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수시가 2026 여수세계섬 박람회를 앞두고 건전한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바가지 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관광객과 시민 누구나 바가지 요금 등 불공정 상행위를 접할 경우
지역 콜센터나 여수시 공식 누리집에 바가지 요금 신고 창구를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여수시는 접수된 민원을 소관부소에 즉시 전달한 뒤 현장 확인 등을 거쳐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광양시와 광양시의회가 임야에서 농작물을 재배할 경우 농업경영체와 임업경영체제에 등록되지 못해 직불금 등 정책 지원 대상에 제외되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법령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두 기관은 국회에서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등을 만나 임양에서 계속 영농 중인 농업인의 경영체 등록 기준 개선과 기존 영농 농가에 대한 경과 규정 또는 특례 마련을 건의했습니다. 면담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현행 제도로 인해 농업인이 정책 지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국립목포대학교와 영암군이 지역 이주 배경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미디어 문해력과 디지털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영상 제작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12일까지 진행되고 참가한 학생들은 대학생 멘토들과 함께 숙박 캠프를 하며 청소년기 진로 고민과 다문화 정체성을 담은 단편 영화 5편을 직접 제작합니다. 이번에 완성된 영상물은 국도 1호선 독립영화제와 남도 국제시민영화제에 정식 상영돼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는 다문화 인식 개선 활동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조기 조성을 위해 모든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이른바 패스트트랙 방식을 도입할 방침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는 인허가와 보상, 설계를 동시에 추진하고 전력, 용수 공급 방안과 공사까지 연계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추정되던 사업 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 조성의 경우 일부 군 기능을 분산하고 산단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해 특례법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실제 산단 조성 등의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 조성 과정에서의 주민 수용성 문제 등이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의회가 광주 군공항 부지에 들어설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지원을 위해 상설 특별위원회를 꾸릴 전망입니다. 상설특위는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 반도체 산업 직접단지 조성과 관련된 제도적 뒷받침과 예산 지원, 정부 건의 등을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특별시의회는 반도체 산업 육성과 전력 공급 등 세부 업무가 각 상임위원회로 나눠져 있는 점을 고려해 특위를 통해 의회 내부 논의를 통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상설특위 위원장에는 전남권 다선 의원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특위 지원 실무의 경우 기존 전남도 의회 중심의 의회 조직에 맡겨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영배 전남광주특별시장이 간부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총력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민 시장은 8일 동부청사에서 특별시 출범 이후 첫 간부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1호 통합특별시의 성공적 안착과 반도체 산업 선도를 위한 속도감 있는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진 주요 현안 토의에서는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 지원과 석유화학산업 대전환 추진, 여수시 고용위기 지역 지정 추진과 2027년 국비 확보 전략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별시는 세계청사 균형 운영의 일환으로 첫 간부회의를 동부청사에서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광주 반도체 산단 조성 발표에 대해 무안군이 환영한다면서도 선결 조건에 대한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무안군은 7일 입장문을 통해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 산업이며 수도권에 집중된 첨단 산업 기반을 분산하는 의미 있는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광주 군공항 부지를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면 서남권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를 위해 무안군은 그동안 일관되게 제시해온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선 이전과 전남광주특별시와 정부의 1조 원 규모 지원,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 3대 요구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조속히 가시화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김문수 국회의원이 소멸 위험이 높은 읍면동리를 인구 과소 지역으로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경우 인구 감소 지역 또는 인구 감소 관심 지역 안에서도 인구 밀도가 떨어지거나 고령화가 심각한 읍면동리를 인구 과소 지역으로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시군구 전체 지표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읍면동리 단위 소멸 위험 지역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시도 차원의 지원 전략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최근 국토연구원이 전국 법정리를 대상으로 인구 소멸 위험 정도를 확인한 결과 전체 법정리의 약 45%가 주의나 위험에 해당하는 인구 과소 지역으로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권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전남 광주 목포에서 전통시장을 찾아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본격적인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김 전 총리는 8일 목포 동부시장을 찾아 지역 경제 상황 등을 청취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어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의회에서는 언론인 간담회를 통해 지역 현안 등을 듣고 청년들을 만나 청년 지원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전남광주특별시가 여름철을 맞아 광주 지역 공원 5곳에서 어린이 야외 물놀이장을 무료로 운영합니다. 북구 광주 시민의 숲과 중해공원, 서구 상무 시민공원과 쌍악 어린이공원, 마륵공원 물놀이장이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순차적으로 개장하며 매주 월요일은 휴장합니다. 특별시는 최근 물놀이장 감전 사고를 계기로 개장 전 전기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운영기간에도 정기점검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또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하는 한편 매일 수돗물을 교체하고 15일마다 수질을 검사해 안전과 위생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순천시가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용지 확보에 나섰습니다. 손은모 순천시장은 8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해 구충곤 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 2023년 개발 착수 이후 사업 진척이 더딘 해룡 2-2 일반 산업단지 조기 조성을 건의했습니다. 구청장은 관련 현안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고 지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순천시는 앞으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을 비롯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이어가 앵커 기업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산업 입지를 확보하는 등 지역 동력 산업을 단계별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목포 해양경찰이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수상 수중레저 특별안전관리 기간을 운영하고 집중 점검과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목포 해경은 8월 17일까지 수상 수중레저 사업장을 대상으로 레저기구 안전성과 등록기준 준수 여부, 인명구조 요원 배치 상태 등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무면허 음주 운항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 수상 수중레저 안전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 단속을 병행할 방침입니다. 진도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4시간 응급의료 체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진도군은 응급의료기관인 진도전남병원, 진도한국병원과 협력해 응급실 24시간 정상진료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령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야간과 휴일 응급 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행정, 재정적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제13대 목포시의회가 전반기 원구성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예상대로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의장과 부의장은 물론 상임위원장 자리까지 싹쓸이했습니다. 민선 9기에도 고질적인 독점 구조가 다시 한번 재현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제13대 목포시의회 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거가 치러진 본회의장. 투표 결과는 이변이 없었습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앞서 당론으로 정한 후보들이 이탈 없이 전원 당선됐습니다. 전반기 의장엔 민주당 이영환 의원이 15표, 무소속 박용준 의원이 7표를 얻어
이 의원의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부의장 선거 역시 민주당 최한석 의원이 무소속 손혜원 의원을 똑같은 표차로 앞서며 선출됐습니다. 기쁨에 앞서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며 오직 목포의 발전과 의회의 위상 정립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엄숙한 다짐을 올립니다. 의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맡을 상임위원장 자리 내석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의회 운영위원장엔 정재은 의원이 기획복지위원장과 관광경제위원장, 도시경제위원장엔 각각 박수경과 박효상, 최현석 의원이 확정됐습니다. 의장단부터 상임위원장까지 6석을 모두 민주당이 독점한 겁니다. 전체 22석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의원은 모두 15명. 민주당의 수적 우위가 만들어낸 결과에 정의당과 진보당, 조국혁신당과 무소속을 비롯한 비민주계열 의원 7명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원구성에 앞서 민주당이 소수파와의 대화나 협치를 거부하고 독단적으로 자리를 나눠 가졌다며 일당 독주를 강력히 비판해왔습니다. 시민을 대변해야 할 의회가 시작부터 견제와 균형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잃었다는 겁니다. 힘의 논리로 6개 자리를 모두 싹쓸이하는 것이 과연 목포 시민들이 바라는 의회 민주주의입니까? 의석의 숫자로 밀어붙여 모든 자리를 가져가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담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독점 구조로 민선 9기를 시작한 13대 목포시 의회. 풀뿌리 민주주의의 다양성이 실종된 것 아니냐는 비난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과 맞물려 민선 9기 지방의회가 본격적인 원구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정당 중심의 의회 권력 집중 현상이 되풀이되면서 소수 정당과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데요. 일당 중심의 원구성이 집행부 감시와 견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짚어봅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 여수시 의회. 더불어민주당 주재현 의원과 박성미 의원이 각각 의장과 부의장에 당선됐습니다.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제2원내교섭단체는 즉각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한의 책임을 함께 지는 구조를 만들자는 협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민이 민주당에 부여한 것은 의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시민을 위해 일해달라는 책임입니다. 그러나 책임이 의회 운영을 모두 차지하는 권한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협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지방의회의 기본 원칙입니다. 특정 정당의 원구성 독식 현상은 순천과 목포 등 다른 지역의 의회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일당 독점이 가져올 부작용입니다. 자치단체장과 의회 다수당이 같을 경우 행정 감시나 예산안 심사가 형식적인 통과 의례에 그칠 우려가 큽니다. 여기에 소수 정당을 선택한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의회 정책에 배제되는 민심 왜곡 현상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유권자들의 어떤 다원적 의사를 제도화하거나 법제화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들을 가져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 사상 첫 3당 구조가 형성된 장흥군 의회는 또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소속의 군수와 민주당 소속의 의장단, 그리고 진보당 의원들이 포진하면서 상생과 협치의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일당 독점에서 벗어난 만큼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이란 기대와 함께 정쟁으로 인한 우려도 공존합니다. 의회 내 다수결의 원리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당과의 협치를 조화롭게 이끌어낼 공론장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이유입니다. 어떤 의제를 놓고 충분히 토의하고 논의해서 합의점을 만들어 나가고 민심이 던진 다당제 요구 속에서 독식과 반발의 갈등을 빚고 있는 전남 광주 지방의회. 지방의회가 대의민주주의의 본령을 지키고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온전히 대변하기 위해서는 상생을 위한 협치의 노력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